조병과 신세계로. 상속 관련 질문이네요. 부모님이 남동생에게만 땅과 건물을 주었어요. 유류분에 대해서 미리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부모님이 생전에 이제 자녀들 중에서 이제 한 명한테 그렇게 몰아줬을 때는 유류분 청구하셔야 되는데, 네. 기한을 우선은 먼저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네.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가압류나 가처분,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못하죠. 지금은 이제 지금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것 같아요.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네. 미리 준비를 원하시는데 예. 돌아가시고 나서. 네. 유류분은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제 생기는 권리이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안타깝죠. 원활하게 이혼 준비하려 하는데 조정 이혼하려면 서로 다른 변호사로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아니, 꼭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두 분께서 어느 정도 합의안이 있다고 하면 변호사 한 명만 나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잘 합의만 되면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말하자면 우리 쪽은 변호사가 있다라고 하면 상대방은 이제 변호사 없이 그냥 나와도 되고요. 네. 아니면은 뭐 꼭 굳이 법정에 변호사 없이 나가기 싫다라고 하면 이제 합의서해서 저희가 화해공고 결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또 할 수는 있는 거니까요.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으니까 합의가 중요하죠. 합의가 잘 되는 거가요. 네. 변호사님은 몇 시간 주무세요? 하루를 길게 사용하실 것 같은데 몇 시에 기상하시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한 새벽 5시에 기상을 합니다. 네. 근데 좀 일찍 자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제 아주 일찍 자면 10시, 10시 되기 전에 자는 경우도 있고, 이제 늦어도 한 11시 정도에는 이제 자니까요. 김미루 변호사는 몇 시에 자나요? 저는 잠이 많은 편입니다. 7, 8시간은 기본으로 자는 것 같고요.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아이랑 같이 자기 때문에 같이 재우면서 자서 일찍 잠들 수밖에 없네요. 안녕하세요. 혹시 경제력이 한 상황으로 많이 부족하면 양육권은 가져가기 어렵나요? 라고 하셨어요. 그 경제력이라는 것은 양육권에 있어서는 좀 부수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아이 주 양육자가 지금까지 누구였느냐, 그리고 그렇죠? 현재 아이랑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이랑 애착관계가 누가 더 강하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이 양육권은 경제력하고는 굳이 상관은 이제 없습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헤어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요즘 많이 일어나는 부분 중에 그렇죠.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스토킹. 맞아요. 경찰의 도움을 반드시 요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 뭐 적응금지, 임시조치 그런 결정도 있고, 그다음에 경찰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요즘 무슨 팔찌 같은 거 이런 것도 또 보호 팔찌 같은 것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알람이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복이 두려워서 헤어지지 못한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헤어진다는 의사는 명확하게 표시하신 건지는 모르겠네요. 예. 둘이 있을 때 그 의사를 표시하시는 게 너무 두려우시다면 다른 사람을 끼워서라도 그 의사는 표시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의외로 이제 법적인 조치가 이제 들어가면 상대방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해보세요. 네, 소송 시작된 이후에 각자의 소득도 판결될 때 재산 분할에 들어가나요? 소송 시작된 이후에 소득으로 인한 저축액, 이게 분할 대상이 될까요? 통상적으로는 되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소송 보통 이제 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 분할 그 기준 시점을 잡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소득을 발생을 시키든 그 이후에 채무를 발생을 시키든 그런 부분은 통상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법원에서 조정조서로 양육권,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횟수 등을 정하면 법적 효력 및 강제력이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 효력은 당연히 판결과 같은 효력이고요. 강제력도 있습니다. 네. 이혼 소송만의 매력이 무엇인가요? 라고 했는데 도변 반갑습니다.
네. 아니요? 김도경 변호사인데요. 네. 이혼 소송만의 매력이 무엇일까요? 좀 남들한테 얘기하기 좀 어려운 개인사인데 그거를 네. 어쨌든 변호사와 이제 그 의지하면서 어쨌든 행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람도 있고요. 네. 대단한 네, 매력인 거죠. 네, 다른 소송에 비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네, 술을 많이 마시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잦은 것도 귀책 사유가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조금 궁금하긴 한데 네.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하고 가정을 그냥 방치하고 이런 수준까지 온다고 하면 이혼 사유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술 많이 마시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상대방이.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에 해당하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남편이 소송 후 양육비를 안 주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육비를 안 주면 이제 그 이행명령 신청을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과거 양육비가 만약에 쌓여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남편 재산이라든지 남편 소득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남편의 재산, 남편이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에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거를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이 있고 남편이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하면 이제 받을 수 있게끔 압박할 수 있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전 처분 전인데 유책 배우자가 하루 전날이나 당일에 연락해서 아이 면접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머리가 아픕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지금 사전 처분 전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렇게 면접 교섭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위험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임시 양육자 지정이라든지 이런 거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갔다가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돌려받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 처분 결정이 나온 후에 이제 거기서 또 면접 교섭 그 일정도 정하고 하니까 그 일정에 따라서 면접 교섭을 이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여러 차례 해주셨나봐요. 근데 이제 당일에 막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보여달라고 하니까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는 힘드시긴 했겠죠. 20년차 가정주부이고 남편은 소상공인으로 제조업 운영하고 대출 채무가 많다면서 회사 지분 전부에 아파트 지분 반을 원하네요. 뭐 상대방이 원하는 거는 그거라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소송을 통해서 아니면 변호사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이게 지금 분할 대상이 이 정도 되고 거기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상대방이 내가 채무가 엄청 많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밝혀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걸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채무 다 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에서 줄 수 있는 금액을 주겠다 이런 경우도 사실은 많죠. 회사 지분 전부 아파트 지분 반을 원한다는데 회사 지분은 좀 넘겨지기가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뒤로 변호사님 방이 다 보여요. 멋져요. 인스타에는 작아 보였는데 꽤 큰가 봐요. 라고 하셨는데 유튜브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제 방이 커 보인다 라고 하셨는데 큰 방입니다. 나름 큰 방입니다. 또 대표 변호사 방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막 이렇게 웃고 떠드는 동안 여러분 질문 답변 드렸는데 벌써 30분이 다 지나갔어요. 마지막 댓글 답변 드리면 변호사님 이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막막하기만 하고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셨어요. 전 저희 사무실부터 먼저 찾아오시고 아니면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시고 이혼 사유가 뭔지 재산이 뭔지 내가 더 준비해야 될 게 뭔지 아이는 뭐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벌써 끝나나요? 변호사님 반가웠어요 라고 하셨는데 페이지 K님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 목요일 네 라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라방은 어땠나요, 김 변호사?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아, 네. 네, 유튜브 이거 또 오랜만에 제가 본 것 같은데 네. 이것도 하니까 재밌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 그 조변과 신세계로 유튜브는 화요일 밤 9시에 라방을 하고요. 라이브를 하고 저희 인스타는 목요일 6시 이 시간에 계속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도 이 시간에 같이 하게 되는데요. 네, 유튜브 라이브만 하는 거는 화요일 밤 9시입니다. 여러분, 네, 이제 퇴근하시거나 저녁 드셔야 되는 시간인데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목요일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